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혜신입니다. 회사 후소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치유의 본질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할 텐데요. 마지막쯤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치유의 본질,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매독이라는 성병을 잘 아시죠? 네, 잘 아시면 좀 잘못된 건데 매독이라는 성병을 한 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 매독이라는 성병이 매독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걸리는 병이라는 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독균이라는 게 성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면은요, 이게 치료를 안 하고 놔두면 이 균이 뇌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균에 감염된 사람이 예전에 치료를 못 했을 테니까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고요. 갑자기 이상한 정신질환과 같은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데려다가 오랜 동안 정신과 의사들이 당신이 살아오면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랜 동안 상담을 하면서 치료를 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항생제 몇 대 맞으면 낫는 문제인데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죠. 우리가 본질을 알지 못하고 현상에 집착해서 무엇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진단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매독이라는 병을 정신과 의사가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사실은 지금도 우리 삶에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질에 다가가려면 우리가 조금 더 끝까지 밀고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치유의 본질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죠. 제가 한 2년 전부터 서울의 도심의 한 절의 한 방에서 80년대 오공정권, 무시무시한 오공정권 때 안기부 지하실에 끌려가서 고문 피해를 당했던 분들을 집단 상담을 하는 일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봉은사의 한 절방에서 한 6명에 되는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2년 동안 한 5기까지 진행이 돼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요. 가슴 아픈 사연들, 정말 힘든 사연들을 많이 듣는데, 제가 경험한 어떤 사연들보다 가장 끔찍한 경험을 한 분들이죠. 그분들은 수십일 동안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받고 난 이후에 집도, 친지도, 친구도, 사회적 기반도, 개인의 일상도, 개인의 존재감도 모든 것이 다 파괴가 된 분들이죠. 그런 채로 30년 이상을 사회와 고립돼서 그렇게 살아왔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월요일마다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지금 2년이 흘렀는데 그분들한테 많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이건 상담을 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대한 증오나 원망이나 어떤 공격적인 성향들, 그리고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끝도 없는 공포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던 분이었는데 서서히 이게 달라지고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옆에서 상담을 바라보는 참관자들도 느끼고 그분들의 가족들도 아주 극명하게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고문 피해자 저 선생님들의 참가자 분의 어떤 한 따님은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보였던 모습에서 달라지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본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상담 공부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어떤 일을 했길래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분들이 달라지는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끔찍해서 기억 저편에다 꽁꽁 숨기고 가둬놨던 것들,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회에서 빨갱이라고 매장을 당하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그 경험이나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했던 분들이 자기의 고문실에서의 그 경험들을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자기 삶에서의 받은 상처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그 감정들을 공감받고 위로받고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절망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30년 동안 그 사회와 단절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던 분들이 그러면 그 얘기 중에 어떤 요소 때문에 달라지는 건가, 여러분들 어떤 상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것의 핵심을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세상에 아주 패대기 쳐진, 처절하고 아주 참혹하고 모멸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패대기 쳐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가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아도 그대로 드러내도 나를 그냥 위로하고 나를 그냥 인정해주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과정, 내 존재 자체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서서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그 치유를 받는 과정 중에 그 재심을 청구해서 재심에서 다시 옛날의 억울함을 벗어서 그 무죄를 선고받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 우리 옛날에 우리 동지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도 찾아내서 이런 경험을, 치유의 경험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보상금을 받은 것의 일부를 출연을 해서 지금 고문 피해자 상담, 그 치유를 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재단이에요. 보통은 정권이 바뀌면 그 이전 정권에서 했던 만행을 다음 정권에서 그 치유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고문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자들이 돈을 출연해서 그 피해를 치유하는 재단을 처음으로 만든 무척 놀라운 일이 났죠. 그 놀라움의 핵심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굉장히 평범하고 단순한 원리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신과에서 상담을 한다, 내 어려움을, 내 고통을, 내 상처를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런 생각들 가끔 하시죠. 이미 망가질 때는 망가졌고 그 인간은 나한테 사과도 안 하고 이미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걸 얘기 끄집어 봐야 뭐 하겠어. 네, 치유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 상처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야만 치유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 상처받은 나 자체, 내 감정,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그것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혹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렸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얘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젊은 아기 엄마가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그 여자인데 아이를 갖기를 아주 소원했는데 오랫동안 아이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어렵게 뒤늦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주 축복 속에 태어난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우는데 100일도 안 돼서 그 아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잃었어요. 그 아기 엄마가 받은 상처나 그 충격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없죠. 너무 추스리지를 못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했어요. 너랑 원체 인연이 안 닿는 애기였다, 셈치고 잊어라. 또는 아예 세상에 안 나왔던 셈치고 잊어라.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정신과 의사들을 만나면서 뭐 상담을 하면서도 치유를 해보려고 했는데 뭐 백약이무효하고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헤매다 보니까 친정어머니가 답답해서 딸한테 조언을 했어요. 그러지 말고 뭐래도 좀 어떻게 집중을 해봐라. 젊으니까. 그래야 좀 잊고 살지 않겠냐. 그래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한번 해봐라. 이런 권유를 친정엄마가 했어요. 이 멍한 애기 엄마가 뭐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너무 난감한 터라 엄마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공무원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시험 보기 위해서. 어느 날 학원을 갔다가 그냥 멍한 상태에서 집에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데 창밖에 정신과 간판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심결에 거기서 내려서 너무 고통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내려서 거길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자기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그 의사가 그 아기 엄마한테 질문을 했어요. 첫 질문이 뭐였냐면 당신 아기 이름이 뭐였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 아기 엄마가 그 아이로 제가 이거 꼭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이 아기 엄마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저 의사는 내 아기하고 나하고 관계를 아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이가 자기한테 어떤 존재였는지가 굉장히 또렷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 슬픔을 얘기하고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뜻밖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지금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 아기를 잊으라 그랬다. 내 아기를 세상에 없는 아이 취급했다. 그동안 그게 굉장히 서운하고 아주 화가 났던 건데 옆에서 다들 위로해 주느라고 하는 거니까 뭐 화를 낼 수도 없고 뭐 그럴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간 그랬던 거죠. 그런 분노, 화, 서운함, 그 그리움, 슬픔 이런 것들을 그 아기 이름을 물어보는 그 질문 한마디에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하고 꺼내내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 아기 엄마가 평화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도움도 이 여자를, 젊은 여자를 위로하거나 안심을 시킬 수 없고 그 슬픔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없었는데 바로 그 아이의 이름, 그것이 모든 위로의 시작이 됐던 거죠. 우리가 치유라는 것을요 어렵게 생각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치유의 핵심이라는 것, 여기서 보면 이런 어떤 내 슬픔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이 위로, 그것으로 충분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저는 가끔 그런 맥락에서요 치유의 핵심 메커니즘을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얘기하고는 해요. 임신부 식성론,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임신을 하면 어떤 특별한 전에 안 먹던 음식이 땡기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지금 내 몸에 필요한 음식이 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자동적으로 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지금 나와 내 태아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니까. 물리적 영역뿐 아니라 그 심리적인 영역에서도 마음의 영역에서 같은 메커니즘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 저렇게 하는 게 옳은지 굉장히 혼돈스러울 때도 있고요. 내가 아주 사랑하는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는데 이렇게 하라고 조언하는 게 좋을지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게 좋을지 헷갈릴 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을 돕는 핵심은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그런 현안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도 굉장히 혼돈한 상태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끌리는 어떤 내 마음이나 내 욕구나 내 감정이나 그럼에도 다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나한테 떠오르는 턱없는 어떤 끌림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느끼는 그 존재 자체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이고, 그런 도움을 받아서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은요 안심하고 에너지가, 그러니까 편안해지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은 가장 현명해지고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가장 좋은 결정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모자인데요. 두 사람의 눈빛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저희가 하고 있는 심리카페 홀가분이라는 곳의 치유 갤러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치유적 밥상 사진전이 있습니다. 그 갤러리에서 하는 그 사진전 중에 한 사진인데요.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거는 외할머니가 자기 딸과 손자의 이 장면을 그냥 집에서 디카로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가 그 치유 갤러리에서 이 치유적 밥상 사진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모으다가 저거를 선택했어요. 아, 이거 참 와닿는다. 선택을 했는데 전시를 시작하기 전에 보다 보니까 준비 과정에서 저 파일이 없어진 거예요. 훼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어쩌냐. 근데 이게 원본 파일이 없대네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고민을 하는 것을 전달했더니 이 집에서 외할머니가 그럼 다시 한번 찍죠 뭐. 그래서 그래서 다시 찍어서 보내셨어요. 근데 제가 다시 이게 2달 후 사진입니다. 처음에 제가 저걸 보고 나서 2달 후 사진인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보니까 2달 전에 찍었던 그 원본 사진과 느낌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이 똑같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엄마랑 아들이랑 엄마 눈을 바라보는 순간 아기가 이거는 어떠한 연출이 없어도 그냥 그 관계 원형으로 바로 돌아가는구나. 본질적인 관계가 그대로 나오는구나. 아무 꾸밈이 필요가 없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느낌이 인간의 어떤 관계의 원형, 사람의 원형, 어떤 내 존재의 원형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전시를 하는데 그 전시 사진 옆에 하나씩 시를 다 붙여놨는데 여기에 어울리는 시를 하나 제가 선택을 해서 붙인 게 있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의 시인데 무엇이 성공이라는 시고요. 그 시 중에 일부입니다.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여러분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아이가 성공을 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아이가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내가 이곳에 한때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그런 측면에서 얘가 성공한 사람이죠. 우리는 모두 한때 다 악이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미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성공의 빛깔들이 많이 바래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성공의 빛깔을 다시 좀 바랜 그 빛깔을 다시 되살려주는 것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저는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혹은 엄마성. 제가 말하는 엄마라는 것은요, 내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고 충분하게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그대로 인지하는 것, 탓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대로 공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엄마성이죠. 사람은 엄마성을 느꼈을 때 위로받고 공감받고 편안해지고 그로 인해서 거기서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에너지와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 안에서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아시죠? 예. 달에 착륙한 우주선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아름답죠? 이 그림이 어떤 그 사진이냐면요, 역사상 가장 많은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던 사진일 건데요. 저는 이 지구 사진, 푸른색 지구 사진보다 더 아름다운 별이 없어서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이것이 왜 그런 조회수를 기록했나는 것의 핵심에 저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저 사진에 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본질적인 욕구, 내 존재 자체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개별성 자체에 대한 관심, 그런 것에 대한 존중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원형적인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사진이 그런 의미 있는 기록을 했다고 생각하지요. 저는 이런 내 존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주목받고 싶은 인간의 그런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엄마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치유의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근원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혹시 마지막으로 제가 좀 팁을 한 가지 드려볼까요?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여러분들이 어떨 때 굉장히 많이 지치거나 힘들거나 상처받았을 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그런 상처나 괴로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그 순간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엄마일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엄마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떠오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오빠나 언니가 혹은 이모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가 가장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하는 나의 모습을 떠올리는 순간, 여러분은 그 순간 치유받을 수 있고요. 그런 나를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은 누구한테든 가장 강력한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치유의 본질,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좀 사족 아니에요, 본질인데요. 아까 그 애기 엄마 사진이요, 그 외할머니가 찍어줬다 그랬어요. 그 모자 사진을. 그 사진을 만약에 시어머니가 찍어줬으면 2달 후에 그런 느낌의 그 원형적인 그게 나왔을까요? 그 엄마가 가장 편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그 원형적인 관계가 그대로 드러난 것 같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엄마한테도 엄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보살핌을 받고, 누구는 보살핌을 많이 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는 좀 보살핌이 필요해. 그렇지만 관계에서 그런 일방적인 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누군가한테 많이 보살핌을 주는 그런 사람, 엄마라고 제가 말하는 그런 존재에게도 또 엄마가 필요하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아채는 순간, 깨닫는 순간, 인간에 대한 치유에 대한 굉장히 입체적이고 근본적인 시각을 여러분들이 갖추는 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